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72세 남성분이신데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보행 시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고 다리가 저리고 질질 끌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또 2년 전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최근 오진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양재원 예.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예. 모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인이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다름이 아니고, 이 보행 때문에, 네네. 보행이 말도 지금 똑똑히 하려고 애쓰는 거고, 네네. 좀 어눌해지면서, 네네. 죄송합니다. 말씀도. 며칠- 네. 예,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네네. 예, 저 어지럼도 있는 걸 최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고,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다리가 저린다고 그럴까요? 네. 약간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이 나가는 게 보행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두 발이 쭉쭉 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총총걸음이라 그러죠. 네. 예, 그게 가면서 그것도 한 30m 좀 가면은 네. 점점 더 그게 빨라진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증상이고, 네. 그래서 사는데 아주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예.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2년 예. 동안 이렇게 약을 복용하셨는데 약을 예. 복용하시고 전혀 효과가 없으셨나요? 전혀 없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인데요. 네네. 그 병원에서 저 약을 2년 동안 먹은 약을 네네. 그 신경과라는데요. 네네. 그 한림대학병원 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먹은 약을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업을 시켜가지고 약을 좀 약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먹으라고 또 그래서 먹여줬어요. 알고 보니까. 네네. 그건 제가 왜 아냐면 그 바로 앞에서 병원 앞에서 조제를 해 먹었어요. 네네. 아무튼 예, 파킨슨 병이 아니신데 이렇게 예, 아니에요. 레보도파 계열의 그런 약을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멀지 않은 곳에 경동병원이 있어요. 네네. 경동병원은 한의도 보더라고요. 네네. 그 중풍신경과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페트 검사라고 있다고요. 그 네네. 병원에 페트 검사 그거는 뭐냐면은 얘기하는 게 파킨슨 병이 그것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네. 그거를 강동 성심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온 것은 내 병을 진짜 확인하려고 그냥 그동안 약 먹은 게 전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버님? 그 페트 검사가 그게 파킨슨이 아니라는 걸 판단을 받았어요. 파킨슨 아닌데 예, 거기서 예. 이렇게 어떤 다른 이렇게 질환이 그러니까 나오진 않았고요. 그 약을 먹은 게 좀 억울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좀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병원에 이 병원에서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거기서 중풍 신경과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서 뭐라고 그러지 그 침을 봉침이라나 네네. 그것도 한 한 번 맞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한 번 맞고 그랬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효과 효과랄까. 없으셨고요. 네네. 예. 그냥 그게 없어서 네. 제가 지금 그 보행은 그 처음 고전에 전에 그 성심병원에서 한림대병원 그 병원에서 네. 약 먹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그런 중입니다. 혹시 아버님 네. 이비인후과 이렇게 질환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검사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귀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게 혹시 이렇게 귀의 문제는 아니고 네. 이게 두통 같은 것도 편두통이라 할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요 최근에 요새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워 자려면은 한쪽으로 있고 쪽으로 자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그 편두통이 와가지고 왜 또 이런 증세가 또 오나 요새 또 그래가지고 네. 그냥은 자기 좀 그 두통이 있어서 네. 베개를 거기다 옆으로 자다 보니까 네. 오른쪽 귀 쪽이 자꾸 베개에 막 걸쳐가지고 네. 그 내가 베개를 일부러 좀 낮게 베개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 베개가 이제 귀하고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파킨슨 병이 이렇게 아니었고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척추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척추 질환이 있으면은 이렇게 머리 쪽에 올라가는 혈류에 이렇게 제한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머리 쪽에 혈류의 제한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 머리 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걷는데 보행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정 손해계통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해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든지 걸을 때 파킨슨 병처럼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이렇게 척추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지 어떤 그런 걸 모르겠는데 뭐 수술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저린다든지 그리고 뭐 협착증 등으로 인해서 걸을 때 우리 뭐 종종걸음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이비인후과 쪽에서 귀의 질환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뭐 또 이렇게 혹시 손해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그걸 또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손해계통에 혹시 문제가 없다면은 혹시 척추 수술 이후에 뭐 다리가 제대로 보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귀나 다른 손해계통의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쪽에 문제가 없으면은 근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약침이나 추나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 쪽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 원장님, 파킨슨병의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파킨슨병의 이렇게 원인 증상을 알기 전에 우선 파킨슨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파킨슨병은 뇌의 기저핵 부위에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런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몸을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원인이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4가지 정도로 우선 추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뇌의 노화로 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거죠. 양이 줄어들고 뇌가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면서 파킨슨병이 오는다라고 이렇게 하나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뇌의 과부하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에 과부하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화병 같은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런 파킨슨병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정 싸움이라든지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혹은 자녀의 죽음 이런 어떤 큰 스트레스 이후에 이런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파킨슨병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 어떤 체질적인 요인도 한 10% 정도 이렇게 관여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떨림, 그리고 관절의 강직, 그리고 서동증이 있습니다. 안정 시에도 이렇게 손이나 다리가 떨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의지대로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관절의 강직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아서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강직을 들 수 있는데요. 관절이 뻣뻣해져 가지고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발을 바닥에서 붙였다 떼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을 이렇게 보폭도 굉장히 좁게 되고요. 그리고 발을 끌듯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서동증이 있습니다. 서동증은 그 말 그대로
움직임이 굉장히 천천히 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파킨슨 병이 보통 60대 이후, 최근에 50대 이후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린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느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동증이 나타날 때는 혹시나 내가 파킨슨 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특징적인 동작 이외에도 근육의 위축이라든지 근육의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근육의 이렇게 퇴화, 약화 등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 건강에 좋은 그럼 식품과 약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식품과 이렇게 약재도 이렇게 좋은 게 많고요. 우리가 우선 현대인들은 장의 그 운동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운동 능력을 연동 운동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걷는 운동이라든지 좀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리 방법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굽거나 튀긴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거나 찐 음식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에 대한 이렇게 변화도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음식인데요. 음식도 굉장히 이렇게 장에 좋은 음식이 종류가 많습니다.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요구르트, 청국장, 된장, 김치 등을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 많이 좋고요. 그리고 곡류라든지 그리고 귀리, 현미 등이 이렇게 어떤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의 콩, 연어, 그리고 고등어 등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 양배추, 버섯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나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환자처럼 몸이 굉장히 이렇게 찬 경우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라든지 그리고 마늘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잘 챙겨 드시면 몸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양재원 원장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수족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한테도 이런 경우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랫배가 이렇게 찬 경우, 손발이 이렇게 찬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혈액이 심장에서 이렇게 나온 혈액이 하초를 거쳐가지고 손발로 뻗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배 혹시 냉적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제대로 뻗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발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전에 아랫배부터 혹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좀 이렇게 야윈 체격의 분들은 아랫배를 이렇게 배꼽 아랫부분을 만져보면은 딱딱한 이렇게 냉적이라는 것이 만져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굽히고 내 배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딱딱한 냉적이 만져진다면은 이게 이렇게 냉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찬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쑥뜸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그 면역 약침이나 혹은 침치료를 가지고 이런 냉적을 깨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적을 깨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냉적이 자극이 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냉온욕도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체온을 높이는 효과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런 냉온욕도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순환이 이렇게 제일 잘 안 되는 경우가 골반 내장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래쪽에 이렇게 순환이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내장 신경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약침이라든지 봉침을 사용해서 이런 골반 내장 신경을 자극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